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119의 용어 1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을 먼저 해볼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문제마다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근본에는 제가 업무가 좀 바쁜 관계로 요 강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따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119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1번 배인 전단 시험 값의 보정 이유. 요거는 이제 114회 서술에도 나왔던 문제이죠. 그리고 서브노트에도 정확하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지오 텍스타일 튜브. 지오 텍스타일은 토목 섬유인 건 알겠고 튜브는 뭔가 안에다 뭘 채우는 거라는 거 알겠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나칩니다. 자, 3번 PHC 말뚝의 LRFD 설계. 요거는 서브노트에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4번 확산 이중층.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5번 지중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메커니즘. 요것도 정확하게 서브노트에 있죠. 자, 그리고 6번 터널 설계 시 전기 비장 탐사. 자, 요거는 서브노트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압력 구분. 요것도 서브노트에 있었고요. 8번 교대 측방 이동 판정법 중 측방 이동 지수와 판정수에 의한 방법. 요것도 서브노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질토의 겉보기 점착력. 요것도 서브노트에 있죠. 그리고 카이저 효과. 요것도 서브노트에 있었고요. 그 다음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의 원리 및 특성. 요것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12번 연약지반 기초 보강 시 콘크리트 준공 블럭 공법. 요거는 서브노트에는 없었지만은 왠지 속이 비어진 콘크리트 블럭이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옹벽의 활동 방지 메커니즘. 요것도 서브노트에 있죠. 자, 그래서 119의 용어 문제 13문제를 보면은 제가 체크한 10문제는 정확하게 서브노트에 있었고요. 그 외의 문제, 지오 텍스타일 튜브라든지 전기 비장 탐사, 그리고 콘크리트 준공 블록,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쓸 수는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 13문제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문제를 제외한 3문제도 쓰려면 쓸 수 있었다. 이번 119의 용어는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해봅니다. 자,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브노트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10문제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어도 뭐 골라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접근을 하면 좋을지 개략적인 강평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인 전단 시험의 보정 이유. 보정 이유는 이제 기타 교재를 보면은 PI와 그 다음에 보정 개수 뮤의 관계에 따라,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PI가 20인 경우는 뮤가 이렇게 값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적용 BBS 전단 강도 SU는 뮤 곱하기 SU다 해서 PI에 대한 보정을 우선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4회 답안 쓴 걸 보면은 이거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보정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유시험, 삼축압축 시험보다 전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인 전단 시험을 하는 집안 내 심도에 따라 이제 로드의 마찰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집안 내에 존재하는 샌드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실시를 한다. 그래서 PI의 값에 대한 보정은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 시험, 각 시험이나 아니면 조건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에 보정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 이유라고 해서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요. 배인 전단 시험의 특징, 장단점이라든지 혹은 SPT 시험이랑 비교를 한다든지 특징에 대해 쓰고, 그리고 배인 전단 시험의 시그마 모멘틱 제로 조건으로 인해서 CU 값을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이 폭을 D라고 하고 배인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요 돌아가는 토크의 힘, 모멘트는 상하부 모멘트의 합력과 그리고 요 벽면의 합력과 똑같다라는 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게 사실 배인 전단 시험의 원리죠. 그래서 원리와 특징과 보정 이유를 적절히 섞어 쓰면은 아마 최소 7점, 8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지오 텍스타일 튜브. 저는 예전에 그 이춘석 교수님 교재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하천공사나 해양공사 할 때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진짜 튜브입니다. 튜브. 토목섬유 안에 들어있는 튜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주입구를 넣고요. 여기 안에다가 물과 그리고 주입제, 모래라든지, 모래는 잘 쓰진 않지만은 준설제, 그 다음에 매립토, 그 다음에 뭐 슬러지 등을 넣고 나중에 물만 빼내서 요 나머지 요 주입제들에 의해서 이제 딱딱해지는, 안정화되는 물질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튜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환이라든지 제방공사, 그 다음에 뭐 가도공사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침식이라든지 세구를 방지하는 효과로 사용을 한다. 요게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부는 채워서 이렇게 가도로도 이용을 하고 제체로도 이용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풀이 때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pH 12개 LFRD 설계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LFRD, 이거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한계 상태 설계법이죠. 이 영어랑 한글이랑 사실 매치시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는 거예요.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그러니까 하중과 저항, 계수, 설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되는 거죠. 공칭 강도 Rn에다가 강도, 저항 계수는 뭐보다 커야 된다? 시그마 하중 계수 Ri와 그리고 하중, 외부 하중 Qi. 그래서 파이 Ru는 Ri, Qi보다 커야 된다. 요 의미죠. 그래서 설계 강도는 설계 하중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각각 개수마다 요 pH 12개 어떻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면은 한 페이지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확산 이중층은 아마 토조 교수한테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확산 이중층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동형치환과 같이 설명을 해야 분명히 기본 점수 이상이 나오는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형치환과 확산 이중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칸이 남는다면은 확산 이중층과 점토의 성질 관계, 요거까지 설명하면은 아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지중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메커니즘. 요거는 제가 보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서브노트에 정확하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화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류, 그리고 분산, 확산, 흡착.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있고 옆에 개요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 페이지가 됐는데 딱 용어에 나오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6번. 터널 설계 시 전기 비저항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비저항 탐사는 요 집안 내 이렇게 극을 꽂고서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요 포인트하고 기준하여 전기 비저항, 옴이죠, 옴. 제수 옴부터다 할 때 그 옴치를 가지고 집안의 경연 정도라든지 지층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물리 탐사 중에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설계 시는 이렇게 시추 조사를 몇 메다마다 하나씩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기 비저항을 탐사를 해서 찾아내지 못했던 공동이라든지 이런 파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탐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구근. 압력구근은 이제 지하 또는 지상의 하중 제하 시 델타 P가 지중응력 계수 I 곱하기 P가 되는데, 요 I 값이 0.1인 경우를 형성되는 압력구를 우리가 압력구근 또는 압력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 3차원 구조물인 경우는 이렇게 깊이에서 2B로 형성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선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경우는 이렇게 4B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섞고, 그리고 직접 기초 설계시라든지 아니면 PBT 시험시
아니면 집안 조사 시 이런 심도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압력 구분의 기본 내용과 엮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대의 측방 이동 판정법 중 측방 이동 지수와 판정수에 의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서브노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상부를 감마 그리고 h 요 높이를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면역 지층의 높이를 d 그 다음에 평균 점정률 c라고 했을 때 fs는 c분의 감마 hd가 되고 그죠? 이게 측방이동 지수에 의한 방법이고 판정수는 기초 모양으로 됐을 때 요거를 L 그 다음에 요걸 B라고 했을 때 I는 측방 유동 판정수 I는 뮤1, 뮤2, 3 곱하기 C분의 감마 H인데 1.2 이상일 때는 측방 유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뮤1, 2, 3는 두께, 폭, 그리고 길이에 의한 상관계수죠. 자, 요렇게만 쓰시면은 뭐 아마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사질토의 겉보기 점착력. 이 부분은 겉보기 점착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선 생기는 이유가 벌킹과 그리고 모관 현상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벌킹의 원리, 요 그림이 되겠죠. 최적과 함수비 관계에서 요 관계 아시죠? 그래서 여기 5, 6%일 때 벌킹이 생기고 겉보기 점착력이 생긴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커 속에 물이 채워져 있고 이렇게 스탠드를 꽂았을 때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높이 요거를 모관 상승고라 그러고 표면 장력 관계식에 의해서 요거 구하는 거 요거까지 엮어 쓰시면은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 카이저 효과인데요. 카이저 효과는 제 서브노트에는 A2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A2법 그러니까 A2 음이 급격히 상승하는 효과를 카이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문구는 없었지만은 아마 잘 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서브노트에 그대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요 시그마와 T 그리고 미소음 A2음과 T 그래서 응력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A2음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뛸 때 요때가 이제 초기 응력 시그마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A2음이 급증하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초기 지압을 추정하고 그리고 터널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겠죠. 서브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GPR 탐사의 원리 및 특징. 이것도 서브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대가 이렇게 있고 공동이 있을 때 송수신기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매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회절해 오거나 혹은 반사되는 요 도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지층을 파악하는 건데요. 원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진 단어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파의 뭐 도달 시간 측정인데 요거는 이제 10MHz에서부터 몇 기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 음역대를 이용하여 전자파의 도달 시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원리가 되겠죠. 원리라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 주파수에 대한 정의도 잠깐 곁들이면 좋겠죠. 주파수 헤르츠는 이미 시간분의 그 다음에 파의 반복 횟수가 됩니다. 요 그래프 있죠? 제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진폭 A이고 요게 파장 L이고 그죠? 그래서 요 관계 그래프랑 같이 섞어서 설명하면은 원리가 되고 공학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특징은 뭐 해상도 부분이라든지 뭐 기술자 뭐 그런 내용 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콘크리트 중공 블럭 공포. 요거는 제가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케이싱 기초랑 시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블럭을 하나, A 블럭을 하나 놓고 요 밑에 굴착을 합니다. 그리고 B 블럭을 쌓아 놓고 또 침설을 시키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블럭, D 블럭 계속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랄 때는 이제 재하중까지 얹혀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환이라든지 암벽 등 구조물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대표 그림을 보니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제체라든지 댐 구조물 혹은 뭐 호환 같은 경우는 요 하부를 이렇게 중공 블록을 설치를 하고 요 내부를 이제 모래 체험이라든지 사석 체험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얘는 치안 공법의 일종으로 이렇게 치나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13번 옹벽의 활동 방지 메커니즘.
우선 활동에 대한 안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 문제. 자, 서브노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있을 때, 키가 있는 앞에 부분은 이렇게 저항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흙과 흙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각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흙과 흙 사이에 일어나는 점착력 C 값이 됩니다. 근데 이 시어키 이후의 부분은 흙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각 델타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 파이 정도 되죠. 그리고 요 이유도 마찬가지 흙과 콘크리트 사이에 일어나는 부착력이 되겠죠. CA가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3분의 1 C 값이 되겠죠. 그래서 키블럭이 있음으로 인해서 흙과 흙 사이에 이런 값들이 커지기 때문에 활동 방지 메커니즘이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고, 물론 요거 마찬가지로 수동타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있지만 요건 사실 무시하지만은,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도해와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안정 조건 CAB 플러스 V 탄젠트 델타 플러스 괄호에서 PP 나누기 pH가 요거는 안전율 1.5죠. 이런 거랑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19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의 용어 문제 1번 배인 전단 시험의 보정 이유. 기본적으로 PI 값에 대해서 보정하는 요 관계식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요 이후에 시험 전단 속도라든지 혹은 집안 조건에 따라 보정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엮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 이유만 한 페이지 쓰지 마시고요. 배인 전단 시험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모멘트 제로 조건으로 구하는 요 그림 원리죠. 이게 원리와 곁들여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 저 풀이 답안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 텍스타일 튜브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은 이런 형상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안정에 유효한 구조물로서 활용이 된다. 침식 세굴에 대해서도 안정률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RFD. LRFD는 앞으로 요거 풀 네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로드, 레지스턴스, 팩터, 디자인,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여기까지 따라오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줄줄줄 쓰시면은 충분히 한 페이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확산 이중충은 확산 이중충이 발생하는 이유인 동형 취향과 그 다음에 확산 이중충의 그림 개요도라든지 혹은 그 이중충 수 두께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확산 이중충과 점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면은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중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메커니즘 2분 화급이죠. 이류는 뭐 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분산은 희석이 되는 거고,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흡착은 가장 안 좋은 토립자에 부착되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설계 시 전기 비정 탐사,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요거와 특징 관련 쓸 때는 나머지 물리 탐사랑 비교해서 쓰는 것도 좋고, 물리 탐사 또는 시추 조사라든지 원위치 시험, 보링이라든지 그런 거랑 비교해서 특징을 써도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압력 구근. 압력 구근은 지중력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이면은 뭐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지중력 개수가 0.1인 요 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원형 기초 또는 세장 기초일 때 어떤 범위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집안 조사 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접 기초 설계 시는 어떤 식으로 유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답안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8번 측방 이동 지수와 판정수에 의한 방법. 요 그림하고 관계식만 들어가면은 요 문제는 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쓰고 이게 남는다면은 대책에 대해 쓰면 좋겠죠. 집안 대책이라든지 혹은 구조물 대책 이런 식으로 엮어 쓰면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사질토의 겉보기 점착력. 요거는 벌킹이라는 단어하고 모관현상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요 그림 그래프가 나오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카이저 효과. A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은 이제 게임 끝. 그리고 초기 제약과 터널과의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을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의 원리 및 특징. 요거는 전자파가 매질이 변화되는 부분에 따라 회절하거나 또는 반사되는 속도를 측정하여서 지층을 이제 탐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주파수 곡선과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 12번 콘크리트 중공블럭 공법은 요런 식으로 이제 축축, 굴착, 침설 그리고 내부 대묘를 해서 이런 구조물을 형성한다라는 개념만 있으면은 쓰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특징이라든지 시공 방법, 뭐 시공 시 유의사항,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을 엮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의 활동 메커니즘, 옹벽 활동에 대한 안전율 조건과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곁들여 쓰면은 아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19의 용어에 대해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